2026년 7월 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게 17로 완패했습니다. 단 하루 전인 7월 1일 포터 맨슨 스타디움에서 다저스는 94로 승리하며 토이 로버츠 감독의 통산 1000승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왜 단 하루 만에 승리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이는 단순한 경기력 차이를 넘어 현대 야구가 직면한 극단적인 의존 구조의 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신호탄입니다. 사실과 수치는 항상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오해하곤 합니다. 7월 1일 다저스의 승리는 에드먼의 4안타 4타점, 오타니의 비거리 432피트짜리 3점 홈런, 그리고 김혜성이 아닌 전 키아 라우어의 양호한 선발 등판이 만들어낸 완벽한 시너지였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최소 경기 1000승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며 명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저스는 오타니 대신 롯데 출신 반즈를 선발로 내세웠고 반즈는 첫 마운드에서 12피안타 7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오타니는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팀은 17로 참패하며 5연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같은 구장, 같은 상대, 같은 로스터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잠깐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많은 팬들은 반즈의 패배를 운이나 하룻밤 실수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저스의 핵심 전략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다저스는 특정 슈퍼스타와 에이스 투수의 컨디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 후 다음날 선발 로스터를 확인해 보시고 에이스가 아닌 투수가 등판할 때 승률이 얼마나 급감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흔히 오타니의 부진은 팀 전체의 침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7월 1일 오타니가 폭발적인 홈런으로 팀을 지탱했을 때 다저스는 94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7월 2일 오타니가 5타수 무안타로 침묵해도 팀의 패배는 오타니 개인보다 반즈의 등판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타니는 추가이지만 반즈의 실패는 기반의 붕괴였습니다. 그럼 대충은 이해했는데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야구 매거진이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저스의 선발 투수 교체 패턴을 추적해보세요. 에이스가 휴식기에 들어갈 때 대체 투수의 평균 자책점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체 투수의 자책점이 5점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의 경기를 시청할 때 기대치를 낮추고 방어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심층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왜 다저스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까요? 이는 현대 스포츠 경제학의 초특급 선수 의존도 함정입니다. 오타니와 같은 슈퍼스타는 팀의 흥행과 승리를 동시에 책임지지만 그 주변 지원 시스템이 할 경우 시스템 전체가 마비됩니다. 반즈의 실패는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깊이 있는 로스터 구성이 부재한 팀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른 팀들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애슬레틱스는 하위권 팀이지만 다저스는 상위권 팀입니다. 그런데 왜 하위권 팀이 상위권 팀을 7점 차로 압도했을까요? 이는 다저스의 집중력 저하와 안주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1000승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도취된 다저스 선수단에게 7월 초의 작은 패배는 경각심보다 안심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잠깐,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다음 달 관중석 티켓이나 방송권 구독을 고려 중이시라면 다저스의 에이스 부재 기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스포츠나 다저스 공식 캘린더에서 에이스의 등판 일정을 체크하고 에이스가 휴식하는 경기일에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실망과 자금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반즈라는 선수에 대한 오명도 짚어봐야 합니다. 롯데 출신으로 콜업된 반즈는 MLB 첫 등판에서 12피안타 7실점이라는 치명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진이라기보다는 메이저리그의 강속구와 변화구에 대한 적응 실패로 해석됩니다. 한국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의 속도 차이는 생각보다 크며 반즈의 경우 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흔히 신인이나 신규 콜업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냉담합니다. 반즈의 경우 콜업 첫날부터 7실점이라는 기록은 성장 곡선보다는 충격과 적응 실패의 신호입니다. 이는 다저스의 스카우트 시스템이나 선수 개발 프로그램에 구멍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는 능력보다 기존 슈퍼스타에 의존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야구 통계 사이트에서 다저스의 선발 투수 평균 자책점을 월별로 비교해보세요. 에이스가 등판하는 달과 에이스가 휴식하는 달의 승패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다저스의 승리가 얼마나 오타니 의존적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팀의 진정한 강점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심층적인 인사이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천승은 경이로운 업적이지만 동시에 그의 관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7월 1일 승리로 천승을 달성하고 7월 2일 패배로 연승 행진이 멈췄습니다. 이는 감독의 전략적 유연성이 부족했거나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이 컸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성이라는 무게감이 오히려 다음날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애슬레틱스의 승리는 게으름이 이긴 사례입니다. 하위권 팀은 잃을 것이 없기에 더 공격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저스는 승리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독이 되어 경직된 플레이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모든 경쟁 구도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 큰 그럼 대충은 이해했는데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 다저스 경기를 시청할 때 오타니의 홈런 수보다 선발 투수의 이닝 소진도에 주목해 보세요. 에이스가 짧은 이닝으로 물러날 경우 불펜진의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저스의 승패가 오타니 개인의 힘뿐만 아니라 불펜진의 건강도와 전략적 배분에 달려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저스의 17패배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현대 야구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슈퍼스타의 등판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 다저스의 진정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게 된 통찰이 당신의 야구 시청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